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10일 지금 시간이 11시 9분인데요. 상당히 긴급한 불행한 뉴스를 먼저 오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대장동 개발하면요, 하도 인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릴 것이에요. 유한기가 있고 유동규가 있어요. 유동규 본부장이 넘버원 유원이라고요. 그리고 유한기 본부장이 유투라고 합니다. 넘버 투. 그 정도로 대장동 비리 사업에 있어서 제2인자로 꼽히는 사람이 유한기예요. 이 유한기 본부장이 방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이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유동규가 넘버원, 유한기가 넘버 투라고 할 정도로 대장동 비리의 핵심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한기 씨가 결국은 구속영장이 어제가 청구돼서 14일 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이 마지막 최후의 선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미칠 이제 파장 같은 것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우선 오늘 아침에 행사장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입장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아무 대답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내놓고 있고, 심상정 후보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 한마디 했어요. 주변만 털털 터니까 이런 일이 터진 거 아니냐. 플레이어 넘버 원을 놔두고 두 번만 터니까 이런 사난이 벌어졌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 그러니까 빨리 대장동 특검을 하라. 이런 1차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뭐 유한기 이 사람이 뭘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무엇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느냐? 대장동 개발 이 문제 인물 중에 이제 하나로 지금 적이 됐는데,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민간업자들 김만배, 유명한 남욱, 그다음에 정영학 이런 사람들로부터요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14일 날 실질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상황에서 이러한 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이죠, 이런 뇌물 의혹도 있지만은 이 배임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 황무성, 즉 성남도시개발공사 일대 초대 사장이잖아요. 이 황무성 씨 사퇴 압박의 직접 당사자가 이 유한기예요. 그래서 이제 황무성 사장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 시장이 명령한 거야. 뭐 이러면서 시장 얘기도 꺼내고, 뭐 성남 시장이니까 이재명이죠. 그다음에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 정진상 실장 얘기도 꺼내고, 이렇게 해서 압박을 종용한 사람이 바로 유한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윗선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유한기인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수사에 상당한 제동이 저절로 거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아도 정부 여당에서 김호수 뭐 이런 정부 수사팀에서 지금 대충 깔아뭉개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인 이재명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봐주기 수사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결국은 수사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빠지게 됐다. 이것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유서도 또 발견이 됐는데, 유서 내용은요, 유족 측에서 밝히지 아직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인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런 이제 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유한기 사장은 그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유투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2019년도 1월에 이 포천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발령이 나 있다가 바로 2019년도 6월에 포천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됐어요. 포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됐다가 이제는 4달이면요. 4달 1월, 그러니까 7일이면 임기가 만료되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견된 시각,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일산에 자택이 있는데 일산 자택 인근 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새벽 2시에 집을 나섰어요. 그래서 4시에 경찰에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고, 7시 40분에 최종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말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개발사업본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김만배, 정영학, 남욱 이런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2억 원의 돈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이 환경영향평가를 잘해달라. 어디에? 한강유역청에. 예, 한강유역환경청의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번 구속영장에서도 이 바로 2억 원의 뇌물 혐의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하려고 했었죠. 그 조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로비 의혹들이야. 로비 의혹. 그다음에 이 사퇴 압박, 황무성 초대 사장에게 이 사퇴를 종용한 그 전후 배경. 그래야 이재명이가 어느 정도로 개입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그 당시 대장동 개업 개발본부장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중요한 역할. 바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말이죠. 신청서를 낸 컨소시엄에 대한 평가 때 절대 평가로 진행됐던 1차 평가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 평가로 진행이 됐던 2차 평가, 여기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요, 유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공사의 영향력을 행사한 이 성남시 수뇌부들, 그리고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배임 행위의 배후를 이렇게 수사를 할 계획이었지만은 다 이제 무위가 됐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도 이 대장동 수사팀은요, 코로나 이 감염이 돼가지고 또 제대로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김만배 구속영장 몇 번씩 신청했어요. 남욱 구속영장 마찬가지. 그리고 또 곽상도 구속영장 마찬가지로 기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 구조적 상황이에요. 맨 구조에 누가 앉아 있어요? 구조의 맨 상층부에 김호수가 앉아 있잖아요. 뭐 이 정권 코드 1번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수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한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검찰 수사팀에서는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김관영, 최이배 전 민주당 의원들의 입당식에 참석을 해서 이번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달라, 이런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대위 이소영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을 간다라는 이 방문 일정을 언급하면서 경주에서 따로 질의응답이 있을 텐데 그때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장이 정리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입장 정리가 안 됐다기보다는 속보를 보고 이제야 알게 되었고 경위도 자세히 모르고 해서 알아본 다음에 오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이 반응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요, 이준석 후보도 페이북에 바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여기 설계자 1번 플레이어가 두 개예요. 이재명을 얘기한 것이죠. 주변만 탈탈 터니까 이런 것 아니겠나. 설계자 1번 플레이어는 바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체 또 아무 대답 없이 이 언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자, 유동규가 당시에 말이죠. 최초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갔을 때 그 상황과 관련해서 이 국정감사 때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들은 바로는, 그리고 누구한테 들었다고는 또 밝히지 않아요. 내가 들은 바로는 유동규가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밝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압수수색 직전에 누구하고 통했어요? 정진상, 이재명의 최측근하고, 정진상이는 이재명이 변호사할 때 사무장한 사람이에요. 정진상하고 오랫동안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정진상한테 유동규가 이런 최종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 얘기를 한 이재명이가 이번에는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 그 말 많이 하는 사람. 그렇게 자기 멋대로 말을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1차적인 입장을 내더라도 얼마든지 나중에 말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재명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을 안 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지.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대충 대장동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동 언론 보도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동 털고 나오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 지금 이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더군다나 지금 뭐 이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MBS 같은데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걸 보면 38대 36으로 이재명이 앞서는 조사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속으로는 내심 이재명이가 말이죠. 아, 이제 대장동 숲에서 빠져나오는구나.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유한규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대장동 사태가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말 한 번 잘못해갖고 얼마나 후폭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이재명답지 않다, 이 대목은요. 예. 지 멋대로 말해놓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놓고 지 멋대로 말 바꾸는 거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중언어를 쓰지 말라. 이런 원희룡의 공격까지 받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설계자 1번 플레이를 두고 주변만 탈탈더니 이런 것 아니겠냐. 고인을 명복을 빈다. 옵티머스 의혹 때도 모 대선 주자의 최측근이 수사가 시작되자 돌아가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대장동 의혹 때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이 옵티머스 사건 때 모 대선 주자가요. 이낙연 대선 주자 종로 사무실에 옵티머스에서 집기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구속 직전까지 상황이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의 최측근이 그 당시에도 세상을 떠나는 선택을 한 일이 있어요. 이거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번 대장동 의혹 때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상정 후보도 말이죠. 이러한 선택과 관련해서 당장 대장동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국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한기 씨가 구속을 앞두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이 무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우선에 대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특검 말고는 다른 방법도 없고 시간도 없다. 양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한 추측성 공방을 중단하고 당장 특검 합의부터 하기 바란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에서는 오늘 박 대변인, 선대위의 박성준 대변인하고 김은혜 대변인이 CBS 라디오에 출연했어요. 여기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뭐 우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간으로서 고인을 명복을 비는 건 비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수사는 수사대로 철저히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당장 저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 말장난하지 말고 무조건 특검법 통과시켜라. 예.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박성중 대변인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대장동 관련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유한규 본부장도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비며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김은혜 대변인도 한마디 했어요. 대장동 사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분이 이분이 아니다. 검찰은 힘없고 지시를 수행했던 분들만 수사하면서 압박해 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착잡하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이제 이번 이 사건이 과연 어디로 뛸지 모르겠지만은 첫째로는 특검을 빨리 시행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포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포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포천 내촌 내리 도시개발 사업이 올 스톱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이 포천시에서는 상당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요, 내촌 내리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거의 흡사하게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합작으로 포천시 내촌면 내리 일원 논밭에 1,30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이 관련 이 우리 시민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이제 반응이 많이 나오겠지만요. 이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요. 윤석열 후보는 보수가 실망해도 문 대통령을 치질 않는다. 그러나 이재명은 문 대통령을 제물로 넘길 수 있다. 이런 또 입장문을 방금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는 원칙 이성이고 이재명 후보는 기회 이성의 소유자다. 이런 비교를 하면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입장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재명이 그렇게 기회주의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주의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멋대로 말도 하고 말도 바꾸고 상황에 말하자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당히 이해타산만을 앞서는 명분과 원칙 이런 거는 별로 중시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명학 연재 제1회라는 제목의 장문을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 아주 날카롭게 논평을 많이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평가라고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재명학 연재 제1회 말하자면 장문의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마인드는 원칙 이성에 가깝다. 법을 적용하는데 이편 저편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다. 저쪽에 날카로운 칼을 댔다면 이쪽에도 똑같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그것이 그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 줬을 것이다. 원칙 이성이 강한 이들의 단점은 융통성이 부족하다. 이게 아집과 독단으로 흐르면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윤석열을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극단적으로 발달한 기회 이성의 소유자다. 이것의 장점은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제 입장을 180도로 뒤엎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사람 생각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기회 이성이 극도로 발달한 이들의 문제는 일관성의 부재로 신뢰를 받기 힘들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하고 한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바로 접어버린다.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배상 50조 원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더니 바로 입장을 바꿔 지금은 선거 전에 빨리 해치우자고 재촉한다. 이거 다 사실을 갖다가 인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회 이성주의자가 왜 그런지. 그러면서요, 대장동 비리가 터졌는데 오히려 상을 받을 일이라고 전세의 역전을 노리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니까 그제야 사과한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비판이 나오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고 한다. 노령의 시장 상인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다정한 감성의 소유자가 성소수자에게 마치 약이라도 올리듯 다 했죠? 라고 말한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중성 인격의 실체를 지금 진중권 교수가 하나씩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비일관성 속에 한 가지 일관된 원칙이 있다면 바로 이해관계다. 뭐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했던 말도 뒤집고 마음이 없는 사과도 하고 가짜 논문도 흘리고 빤한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게 그 장점이다, 단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을 칠 것이다 라고 쓰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자문자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있었던 DJ 21주년 기념식에서도요. 어떤 정치 보복도 하지 않고 모든 전적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성인 정치인으로 국민 통합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용해 가면서 진중권 교수는 보수 쪽에서 실망하겠지만 그는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반면에 이재명은 다르다. 그는 자기에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재인을 제물로 넘길 수도 있는 인물이다. 이재명은 한다. 그걸 친문들도 알아서 안 돕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그리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구절절에 여기 뭐 반론 제기할 게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진중권 교수의 평가와 관련해서요. 유시민이 어제 처음으로 정치평론 안 하겠다고 했지만은 어제 처음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시민이 절대 정치평론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나올 거다 그랬잖아요. 이제 결국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유시민이 뭐 잘 몰라요. 유시민이는 바로 조국한테 우리가 뒤었잖아요. 추미애한테 뒤었잖아요. 박범계 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뒤었잖아요. 왜 뒤입니까? 말을 바꾸니까 이중적 인격을 가지고 입이 하나인데 머리도 하나인데 말은 수백 가지가 돼. 그중에 또 유시민은 말 잘하는 걸 치면 이재명보다 아마 더 잘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단순한 평소의 언행을 가지고 유시민이는 반드시 정치판에 또 나온다.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뭐 한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다시 정치평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어제 첫 번째 방송에서 말이죠. 이재명이를 옹호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유시민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게 다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예요.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유한기 세상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동 때문에 세상 떠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장동 누구냐? 바로 몸통이 이재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를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너무나 큰 뉴스를 갑자기 보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말이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무슨 뉴스를 맨 먼저 전해드릴까 막 찾다 보니까 진중권과 유시민이 얘기를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예, 그래야 여론의 불이 탄다. 그래서 이 한 건으로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후보 사퇴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말했잖아요. 말의 진정성에 책임을 지려면 이재명이 지금 사퇴해야 돼. 그래서 유시민 얘기도 꺼내는 거예요. 얼마나 옹호하고 있는지. 사퇴할 사람을 이렇게 옹호하고 있어요. 자, 100% 민영 사업으로 하는 것에 비하면 잘한 일이다.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치 비평을 일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시민이가 어제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의 과거 범죄 경력, 각종 논란 완전히 옹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4월 제가 그때 KBS 했었나요? TV에 나는 일체 정치 평론 안 한다. 아주 눈에 선해요. 제가 보는 게.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둘이 그런 평론을 했어요. 그래서 야, 저 양반 또 거짓말하네. 저거 틀림없이 나올 텐데 집어를 뭐 못 준다고 하잖아요. 유시민의 버릇은 엉뚱한 얘기 말하는, 거짓말 잘하는. 그러니까 한동훈이한테 사과해놓고 법원에 가서는 엉뚱한 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라서 저거 유시민이 틀림없이 거짓말이야 했는데 이 1년 반도 안 돼갖고 거짓말인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랬냐? 그땐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1년 반 넘게 쉬고 나니까 다시 기운도 좀 난다. 저는 이런 사람들 이중성 때문에 저도 피곤해도 이 정치 평론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서 공공이익을 하나도 못 가져오는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러는 것은 너무 낯뜨겁다. 국민의힘 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전과 흠이 아닌 상처라는 거예요. 아니, 전과 사범인데 상처도요, 치료가 가능한 상처가 있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처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용납을 못 받는 상처. 전과 사범은요, 용납을 못 받는 상처. 엄청난 큰 상처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 살아온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가요, 정말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바뀌려고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잠 안 자고 방송하잖아요. 저도 어젯밤에도 새벽 3시까지 방송했지 않습니까? 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발전도상국 시절에는 독재나 부패, 인권유린 역사가 많지 않았나. 고속도로를 달리는 페라리는 흠이 없지만 오프로드로 다니는 차들은 돌로 튀고 유리창에 금도 가고 그런 흠이 있는 것이다. 지금은요, 돌 튀는 신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유시민이 엉뚱한 옛날 얘기 가지고 이재명이 옹호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형수욕설 뭐라고 또 이거를 옹호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이거 유시민이도 평론계 떠나라 이렇게 압박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입에 올린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대한민국 도덕률에 아주 그냥 완전히 붕괴시킨 사람이에요. 맥락을 보면 뿔이 났고 감정 조절을 못해서 미러링 했구나 이해할 수 있다. 어설프게 영어 쓰지 마십시오. 미러링이 따라하기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서 옹호하지 마십시오. 예.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하자는 없었다? 아니, 뭐가 있어야 그럼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해요. 이완기 이런 선택을 하잖아요. 최후에. 그런 것처럼 이재명의 최후 선택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 이것도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하면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국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 속도 위반을 하는데 나한테만 GPS 추적기를 부착해서 모든 신호 위반을 다 잡아내서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는요, 언뜻 보면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나 순 엉터리 비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이 반응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방금 보도가 됐는데 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이 유한기 선택에 관해서 비통하다.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문을 내용을 밝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예, 이건 공보단을 통해서 입장을 낸 것이지 육성 입장은 아닙니다. 유한기 본부장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다. 그래서 이 입장문은 딱 세 문장이고 추가적인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세 문장. 실체를 그러니까 명복을 빈다. 비통한 심정이다. 조속히 특검을 추진하라. 이 딱 세 마디 입장문을 냈는데, 자, 이게 뭐 대장동 이슈가 불붙을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 그러나요, 이럴 때 흔히 얘기하는 정면 돌파를 하라. 예, 어설프게 피해 가지 말라.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장동 선택과 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된 이재명의 이러한 입장문, 이거를 입장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희숙 의원이 또 한마디 했네요.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이재명은 법을 우습게 알고 인간적으로 덜 내먹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자, 이 대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의원의 위원장의 윤희수이가 여기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선대위 합류하기로 했다. 고심 끝에 윤 후보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식이라 생각해서 제안한 것이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원회다. 내 기대.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구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에게 벌쳐 보이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아고라다. 단 주로 미래 세대의 시각을 통해 펼쳐 보이는 것으로서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 미래를 향한 변화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공감대를 뽑아내고 그것과 국정설계 싱크로율을 최대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는 요즘 대선을 바라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이 눈에 띈다. 그렇다고 그가 기본적 경제 원리를 이해하는지 같이 사소한 문제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라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갖는 의미이며 그것을 애써 경제 대통령이라는 작은 거짓말로 덮으려 하는 의도가 제 눈길을 끈다는 것이다. 어제 유시민 씨가 정확히 포인트를 짚은 것처럼 그는 1. 수단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긴 했지만 생존자형 오래전에 정치적으로 사망했어야 할 만큼 법을 우습게 알고 2. 인간적으로 너무 덜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현저히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가망이 없고 발전 도상형이고요. 3번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내지를 뿐 과제중심형 일관된 가치나 원칙은 도무지 없는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여당 대선 후보가 된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축적된 분노와 반목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조장해서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해온 세력이 승승장구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이 될 때까지 무력했던 보수 정치도 그 괴물을 만들어낸 책임을 같이 져야 할 구시대의 일부로 근본적 쇄신이 요구된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여론은 높지만 부동층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 결집이 정권교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말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그려내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내 기대에서 그러니까 내일을 기대하는 이런 위원회다 이거죠. 내 기대 위원회에서 일자리, 연금, 부동산, 환경, 교육, 신산업 규제 등에서 개혁 과제를 제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굉장히 불행한 선택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뉴스들 일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아주 신속한 보도를 통해서 이재명의 실체를 공격할 수 있는 이재명의 저격자가 윤희숙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진중권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대표적 옹호론자인 유시민의 또 이 옹호론 이런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사람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 맞는지 아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죠. 열심히 주심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얘기했는데 이 성남 분당구에 있는 이 교회는요. 이재명 후보가 교회에 안 나온 지 10년 가까이 돼서 재적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신 더희 어머니도 권사님이었고 아내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반주했던 독실한 선도에서 저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주심을 모시고 있다. 주님의 의뢰로운 인도로 이 자리까지 왔다. 이러면서 이 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닌다는 것을 밝혔어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담임 목사는 지난 5월 예배에서 대선을 앞두고 또 집요하게 거짓을 갖고 공격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 벌써 이재명 당시 지사가 분당 우리 교회 장로다 이런 걸 갖고 공격한다고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찬수 담임 목사는 이문요 우리 교회를 떠나신 지가 교회 출석을 안 하신 지가 10년 가까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관계자는 또 JTBC를 통해서 저희 교회는 오래 다니지 않으면 제적된 상태가 된다. 이재명 후보 부부는 현장 출석 안 한 지 오래돼서 제적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진중권 교수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서 신도 명부를 뜻하는 교적에서 등록된 것은 맞다. 예배를 나가지 못해 문제로 삼는 것이고 교적에 등록돼 있으면 교회를 다니다갈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교회까지도 팔아먹는 이재명이에요. 자, 시청자 여러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대신 김호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수사하라. 그리고 민주당 즉각적으로 무조건적 특검법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청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감사합니다.